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유재명입니다. 저희는 인터넷과 미래의 네트워크 기술에 관하여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까지는 지금 네트워크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폈고, 그 다음에 TCP/IP 프로토콜과 또 이제 무선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폈고, 이번 차시에서는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트워크 보안의 가장 중요한 점은 데이터와 시스템의 불법 접근 또는 도청 또는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술로는 보안 기술로는 방화벽을 설치하든지 또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든지 사용자의 접근을 제어하든지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지되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 기밀성과 무결성을 유지해야겠죠. 데이터에 대한 기밀성, 무결성을 유지해야 되겠고, 또 이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된 사용자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또 주어진 데이터에 접근할 때에는 허가된 사용자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또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특성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만 접근해야 되고, 그 서버가 또 올바른 서버여야 되겠죠. 잘못 가짜 서버에 접근하게 되면 서버 사용자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 다음에 접근하는 클라이언트도 그것이 그 사용자에 대한 어떤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룰 때만 정보가 안전하게 보존이 된다는 거죠. 이 정보 자산에 뭐가 있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키려는 것, 데이터를 지켜야 되겠죠. 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고, 또 인증된 사용자만 사용해야 되고, 허가된 사용자들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럴 때만 이제 네트워크 보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한 시스템은 또 보호를 해야 될 거고, 여기 안에서 지금 서비스 되는 것들, 어떤 것들도 보완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실은 이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중요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험 요소에는 두 가지가 실은 세 가지를 여기서 표현했는데, 바이러스를 심어서 우리의 서버에 보존해야 될 자산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스니핑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이렇게 취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잘못된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접근하는 스푸핑,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스니핑, 정보를 취합을 할 때 사용되는 게 이제 주로 와이어서크라는 기술을 써요. 이 와이어서크는 물론 이제 해커들이 정보를 취합할 때 쓰기도 하겠지만, 이제 보안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내 네트워크가 어떻게 정보가 노출이 되는지를 살펴서 그 취약점들을 이렇게 막아가는 그런 형태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와이어서크라는 어떤 툴이에요.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이제 이런 필요한 내용들을 체크해서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와이어서크가 설치된 후에는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 옵션에 가보면, 캡처 옵션에 가보면 내 네트워크 장비가 무엇인지, 무선 랜인지 아니면 유선으로 연결된 랜 카드인지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 랜 카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패킷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선택된 패킷은 이제 계층화가 되어 있죠. 우리가 TCP/IP에서 배웠듯이 어플리케이션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IP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계층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상태가 어떻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는 데이터가 암호화가 되었는지, 또는 이제 어떤 포트가 열렸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아주 체계적인 것을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와이어 사크. 하나를 예시로 한다면 이 와이어 사크는 특정 프로토콜만 스니핑을 한다는 것은 이제 계속 그 패킷의 어떤 정보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이게 필터링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터링에서 어떠한 그 랜카드로부터 또는 무선 랜카드로부터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오는지를 필터링을 해서 그 정보만 확인해 볼 때 쓰는 필터 정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프로토콜을 살펴본다면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가 방금 장치 랜 카드가 이제 이 하드웨어 영역이죠. 이게 프레임의 데이터 형태로 프로토콜 타입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IP 프로토콜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계층이 있고, 실제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먼저 SMB라는 프로토콜을 쓸 건데, 이게 이제 파일을 공유하는, 윈도우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또 윈도우와 리눅스 간의 어떤 파일을 공유하는 그런 프로토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실제 이제 이 사계층으로 이렇게 표현된 이제 구조도이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데, 공유기에 의해서 이 내용들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실제 이 와이어 사크에 보면은 이런 어떤 계층화된 형태의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프레임 영역, 이더넷 영역, 인터넷 영역,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SMB, 이제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원격지 데스티네이션, 원격지가 있고, 소스, 내 현재 로컬에서 지금 220, 여기가 실제는 어떤 포트를 열었는지를 확인해서 서로 간의 연결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윈도우 환경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netstat라는 이렇게 명령어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TCP 프로토콜을 보는데 그 중에서 445번 파일 공유 포트에 대해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거 로컬 이제 서버 파일을 공유한 서버 입장에서는 445번을 열어놨는데,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이 클라이언트 포트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와이어 사크에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SMB 이제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제 서로 니고시에이션, 이제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연결이 되었다. 연결이 되고 나서 실제 이제 이 쉐어 폴더가 이제 공유되어 있는 폴더를 확인해 보았고, 그것의 정보들을 이제 봤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작업 순서로 보면은 서버 99번이 서버예요. 서버 안에 445번 포트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클라이언트는 225인데 얘가 SMB 서비스에 접근을 요청을 해서 그 다음에 수락을 했고, 디렉터리 구조를 전송을 해줬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이제 뭐 데이터를 보내기도, 파일을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와이어 사크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가장 랜카드, 이 어떤 랜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지 프레임 헤더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프레임 헤더에 가보니까, 자, 프레임 헤더에 가보면 인터페이스가 있죠.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인터페이스에 어떤 내용들이 쭉 적어져 있습니다. 이더넷 카드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뭐 도착했던 시간들, 그 다음에 알려준 시간들, 그 다음에 프레임의 넘버, 이게 이제 이전에 했던 내용들이 지금 하나의 어떤 크기 단위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 크기만큼이 이제 프레임 단위로 이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캡처를 했는데,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룰을 따라서 접근했냐? SMB, 삼바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 파일을 공유하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그것의 이더넷, 이 프레임의 중에서 이제 그 이더넷이라는 맥 주소를 보는데, 소스의 맥 주소는 이렇게 돼. 내 거에 이제 이 서버, 파일 공유 서버의 맥 주소를 표현하는 거고, 접근하는 사용자의 맥 주소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 주소 영역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IP 계층, 인터넷 프로토콜에 가보니까, 자, 내 것의 IP, 서버의 IP는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로부터 왔나봐요. 이 패킷은 클라이언트 왔는데, 225번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서버가 데스티네이션이 된 거죠. 내게 IP 버전 4 방식으로 접근을 해왔다. 그래서 지금 요것은 클라이언트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서버의 99번, 서버에 접근해왔다. 이 패킷이 이제 오고 가는 내용들을 하나하나를 캡처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IP 계층, 그 해당 영역에 있는 IP 계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트. 그러면 포트가 몇 번이냐? 445번 포트가 열려 있다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가 225번이고, 서버가 99번인데, 그 포트, 클라이언트가 445 포트, 서버에 55번 포트로 와서 이제 데이터를 요청하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아래는 TCP/IP 포트의 헤더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퀀스 넘버가 1이고, 뭐 이제 여기 로 파일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중에 여기에가 플래그가 이렇게 되고, 윈도우즈가 지금 현재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이 TCP의 헤더에 있는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교하게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고 있죠. 스니핑, 해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세 정보를 받아본다는 것은 그 서버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도 쓰이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서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제 내 정보가 어떻게 클라이언트, 해커들에게 이게 보여지는지를 확인해서 내 취약점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와이어 사크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정보가 주고 또 정보를 받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정보를 수집하는 것 외에도 이제 또 이번에는 도메인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요. 그때 사용되는 게 후이즈라는 서버입니다. 이 후이즈라는 서버는 도메인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기관의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인터넷의 자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IP가 어떻게 되고, 이것을 등록한 등록자가 누구이고,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이 후이즈 정보예요. 이것을 쓰는 게 이제 키사에서 쓰는 사이트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가보면 이렇게 이제 어떤 내가 찾고자 하는 도메인 주소를 적어주면 그거에 대한 것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고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면 각 지역별로 후이즈 정보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정보, 유럽, 남미, 아프리카, 또 전 세계 루트에 대한 정보들. 그래서 이 도메인의 이름을 제공해주는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죠. 우리나라는 키사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사이트가 whois.com, whois.kr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한번 이 whois.kr을 정보를 받아오는 파이썬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파이썬 코드 소켓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whois 쿼리를 하는데, 서버는 whois.kr, 키사에서 제공해주는 whois.kr을 썼고, 내가 이제 이 도메인
다음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다음의 정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래서 후이즈 쿼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 도메인이 이제 아이디가 이렇게 되고 서버는 이제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KR을 통해서 현재 최근에 업데이트된 정보가 2월 14일 날 25년 2월 14일 날 됐고 최초로 만들어진 게 96년도에 이 도메인이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음에 갱신할 내용은 2026년 3월에 다시 갱신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고, 자 여기에 등록된 어떤 뭐 이제 뭐 내용들, 그 다음에 번호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것이 지금 현재 네임 서버는 ns1. 다음 이렇게 뭐 쭉 되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룩업을 테이블에서도 이 윈도우즈에서는 ns 룩업이라는 테이블을 이용해서도 일정한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도메인 여기 이 다운넷의 어떤 네임 서버는 이런 것들이 있다. 네, 도메인을 제공해 이 도메인의 어떤 서비스, 웹 서비스는 여기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IP를 추적하는 것, 정보 수집에서 IP를 추적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IP 추적에서 실제 이제 게임이나 포털 업체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해커는 이 웹사이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IP를 추적하고 웹 게시판을 접근을 하게 되죠. 이것들에 대한 로고 정보를 또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사용되는 게 이제 트레이스 라우트라고 하는 것은 이 내가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거기 웹 서버로 접근하는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루트를 보는 것이 이제 트레이스 라우트라고 하는 이제 도구입니다. 저는 이제 전남대학교를 한번 트레이스 라우트를 통해 가지고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로부터 이렇게 진행당의 홉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결국에 여기에 이제 몇 번째면 8번째 홉을 통해 가지고 그 전남대 웹사이트 웹서버에 접근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방금처럼 우리가 뭐 그 와이어샤크 정보를 통해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을 하고, 또 도메인 DNS 후이즈 서버를 통해 가지고 도메인의 정보들을 취합을 하고, 또 어떻게 트레이시 라우터를 통해서 취합을 하고, 핑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포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목록화를 하면 이것은 해커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도 내 서버가, 내가 관리하는 자원이, 데이터가 또는 시스템이, 이런 자원들이 어떻게 지금 잘 보존이 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목록화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관리자, 이것을 방어하는 방어자 입장에서도 그러고 공격자 입장에서도 그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활용이 되죠. 사회공학,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것들은 또 패스워드를 할 때에는 이 사회공학에 기여가 한다고 하네요. 사용자의 계정을 통해서도 파악을 하고, 또 이제 패스워드가 주로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리가 가족의 이름을 쓴다든지 주민번호를 쓴다든지 전화번호 등 해가지고 일부를 획득합니다. 반대로 내가 내 보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형태로 우리가 패스워드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이런 정보를 수집, 또 이제 정보를 수집할 때는 스캐닝을 해요. 스캐닝을 한다는 것은 이제 방금 이제 그 네트워크의 어떤 패킷을 정보하는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이제 엠맵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매퍼라고 하죠. 이제 여기를 윈도우에서도 또는 리눅스에서도 이것들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스캐닝을 합니다. TCP 스캐닝을 할 수가 있고 UDP 스캐닝을 하고, 그러면 이것은 TCP의 IP를 누르게 되면 이 IP에 열려있는 TCP 포트들을 이렇게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열려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 또 이런 포트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싱크라는 이름으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넷맵을 이용해 가지고 사일런스를 하는데 싱크라는 TCP 어떤 또는 UDP의 어떤 패킷의 어떤 UDP 프로토콜의 이제 싱크 타입을 기준으로 이제 IP 열려 있는 OS, 이것은 OS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대문자는 OS로 확인해 보는 거죠. OS가 뭔가를 확인해 봅니다. OS가 뭔가를 확인해 봤더니, 자, 열린 포트는 이런 포트가 열려 있고, 자, 여기에는, OS가 뭐 이런 형태라는 거죠. OS가 쭉 확인해 보면, 스캔을 했더니, 여기가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분석을 하면서 실제 이 정보들을 확인하는 거죠. 윈도우즈이네요. 여기 보시면 OS는 윈도우즈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 여기가 사용했던 옵션이 O라는 옵션입니다. 그러면 해당 IP에 그 컴퓨터는 윈도우즈가 깔려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열린 포트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는 이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SMTP라는 프로토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정보가 제공이 되냐면 호스트명, OS 버전, 부팅 시간 또는 공유된 프린터가 뭐가 있는지, 서비스 목록은 뭔지, 공유된 자원이 뭔지, 라우팅 팁,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이 SMTP라는 프로토콜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SMTP 프로토콜의 커뮤니티가 퍼블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존에 한번 설정된 이후로 이것들을 제어하거나 변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퍼블릭으로 설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SMTP, SNMP,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은 161번 포트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데 이것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에다가 mmbrut이라고 하면은 메시지를 보내면 그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는 이것을 가지고 해커가 만일에 내 것의 이 정보를 이제 사용자가 바꾸고 싶을 때는 이제 이렇게 그 상태를 이제 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 이렇게 정보들을 취합하는 것을 이제 보안 관리자는 해야 될 것 같고, 해커들도 이렇게 스니핑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실제 정보를 취합을 한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가로채서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취합을 하는 거죠. 그때 사용되는 게 이제 TCP 덤프도 또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 또 이제 이 네트워크의 카드에 혼잡 모드로 설정을 하면은 모든 패킷을 다 수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커들은 만일에 그 공격자의 어떤 관리자 권한을 획득했다면 이제 이 네트워크 카드의 패킷을 혼잡 모드로 바꿔가지고 패킷을 캡처를 해가지고 거기로부터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민감 정보들을 탈취하는 데 사용을 하죠. 비밀번호라든가 쿠키 정보, 세션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들을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리눅스 환경에서는 TCP 덤프를 쓰는데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윈덤프라고 똑같은 도구인데 각각의 이름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스니핑 도구로 활용이 되는데 이제 설치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 정보들을 취합을 할 수가 있죠. 또 스위칭 환경에서 스니핑은 이제 뭐 맥 주소를 속이는 경우 이럴 때 쓰는 기술들이죠. 또는 ICMP 리다이렉트 해가지고 패킷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 이것은 맥 주소를 오염시키는 경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스니핑, 이런 정보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암호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웹 같은 경우는 SSL, 암호화된 어떤 형태의 어떤 그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것, 또는 필요하고, 또는 이메일을 전송할 때 쓰는 암호화 방식,
또는 이제 원격지 서버 정보를 제어할 때 쓰는 것을 때는 SSH를 통해서 암호화를 한다든지, 또는 공용 회선, 이제 뭐 이렇게 오픈된 장소, 공공 장소에서 인터넷을 쓰고자 할 때는 사설망을 이용을 해서 암호화된 망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스니핑 공격으로부터 최소한의 이제 방어 형태를 취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스푸핑 공격은 이제 이러한 스니핑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취합하면 이제 공격적인 방법을 하는 게 스푸핑이라고 해요. 맥 주소를 공격한다든지 IP 주소를 공격한다든지 포트를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악성 코드를 배포한다든지 데이터를 탈취한다든지 세션을 가로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게 어떤 URL을 바꾼다든지 또는 도메인 이름을 바꾸다든지 IP 이름을 바꿔가지고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목적으로 스푸핑 공격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 대한 스푸핑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대책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이렇게 그 영역을 확인한 후에 결국에는 이런 설정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방지하는 거죠. 또는 이제 고정을 시켜 놓은 ARP 테이블을 고정을 시켜서 외부가 이것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또는 패킷 필터링을 하는 방화벽을 설정을 해준다든지, 또는 이렇게 DNS가 검증된 영역만 접근해도 DNS의 Secure를 적용하는, 그렇게 해서 이런 스푸핑이나 스니핑으로부터 방어를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안 대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뭐 해당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방금 했던 것들을 계속 그 기술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기술을 참조해서 구성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와이파이 영역에서는 이제 이 VPN을 이용해라. 그래서 암호화 채널에 대해서만 우리가 중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내 자원을 잘 보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이와 같은 기술을 또 알음으로써 내 자원, 데이터 또는 뭐 시스템 또는 어떤 그 서비스들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네트워크 보안 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